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3월 5일 챔스 NBA 조합픽 결과입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단체 카카오톡방 입장 시 햄버거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 증정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025년 3월 7일에 펼쳐지는 유로파리그 중요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뤄볼 경기는 알크마르와 토트넘이 격돌하는 경기인데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알크마르와 토트넘의 맞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경기의 핵심 포인트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알크마르는 최근 홈에서 10경기 중 9승을 거두며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알크마르에게 쉽지 않을 전망이고요. 알크마르는 핵심 미드필더 스벤 메이나스가 결장하면서 중원의 안정감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격진의 루벤 반 본멜과 메엑스 미어딩크가 출전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평가를 받을 예정이고요. 전방에서는 토트넘 출신의 트로이 페럿이 팀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는 이번 시즌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터뜨리며 알크마르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알크마르는 홈에서 빠른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를 괴롭히는 스타일을 구사하는데요. 특히 좌우 측면에서의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 전개가 토트넘의 측면 수비를 시험할 것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최근 리그 경기 없이 휴식을 취하며 알크마르전을 철저히 준비했는데요. 지난 맞대결에서도 1대0으로 승리한 만큼 자신감을 갖고 원정 경기에 나설 토트넘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부상자가 많다는 점이 변수인데요. 특히 공격진에서 히샬리송과 티모 베르너가 결장하면서 득점 루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미키 반더벤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수비진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어야 할 선수는 당연 손흥민인데요. 올 시즌 리그와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입니다. 중원에서는 제임스 메디슨이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을 조율할 텐데요. 그의 패스워크와 세트피스 능력이 토트넘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줄 핵심 요소입니다. 자, 이제 양팀의 전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크마르는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전술을 펼치는데요. 특히 홈경기에서는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며 상대가 실수를 유도하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핵심 미드필더 메이나스의 부재로 인해 중원의 압박 강도가 평소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상대의 압박을 뚫기 위해 빌드업 과정에서 미드필더의 개입을 늘릴 것인데요. 제임스 메디슨과 이브 비수마가 후방에서 공을 받아 전진 패스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측면 풀백들의 오버래핑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알크마르는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트로이 페럿과 예스퍼 칼손이 측면에서 공간을 창출하며 크로스를 공급할 것입니다. 토트넘의 수비진이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빠른 전환 속도를 활용한 역습으로 알크마르의 뒷공간을 공략할 것인데요. 손흥민과 존슨의 스피드를 이용해 상대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빠른 역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크마르가 만약 라인을 높일 경우 이러한 역습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알크마르는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죠. 하지만 이는 토트넘의 빠른 공격수들에게 뒷공간을 내줄 위험도 크다는 뜻인데요. 특히 미키 반데벤과 로메로가 출전할 경우 토트넘의 수비진은 한층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다이렉트한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반더벤 등의 제공권을 활용한 세트피스 전략도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4-2-3-1 전술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노릴 텐데요.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이 측면에서 기회를 창출하고 중원에서는 매디슨이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반면 알크마르는 4-3-3 점수를 통해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인데요. 하지만 토트넘의 압박이 강할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알크마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알크마르는 강한 압박과 측면 크로스 플레이를 활용한 공격을 펼칠 것이고요. 토트넘은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효율적인 공격을 노릴 것입니다. 두 팀의 스타일이 완전히 대비되는 만큼 어느 팀이 자신의 전술을 더 효과적으로 실행하느냐가 승부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크마르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핵심 선수들의 부상 공백이 경기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고 손흥민과 존슨을 앞세운 역습이 위협적일 것입니다. 저 스베는 이번 경기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고배당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단체 카카오톡방 입장 시 햄버거,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 증정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경기 들어가 볼 텐데요. 레알 소시에다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맨유는 유로파 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대결에서 어떤 전략이 승부를 가를까요? 지금부터 양팀의 핵심 전력과 전술적 포인트를 분석하고 경기 결과까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바로 부상자 문제인데요. 먼저 레알 소시에다드는 수비수 존 파체코와 미드필더 아르센 자카리안이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특히 자카리안은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만큼 공격 전개에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알바로 오드리오솔라는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부상자 명단은 상당히 길고 핵심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수비에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조니 에반스 그리고 측면 수비수 루크쇼가 모두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중원에서는 메이슨 마운트, 코비 마이누, 마누엘 우가르테가 모두 출전이 불투명하며 특히 마이누의 부재는 맨유의 빌드업과 수비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아마드 디알로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며 측면에서 가르나초의 부담이 커졌고요. 골키퍼 알타이 바인다르도 결장하며 골문은 여전히 오나나가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맨유는 수비진의 불안정함과 중원의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이번 경기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홈에서 강한 팀인데요. 최근 리그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패배했지만 홈에서 치른 최근 14경기 중 11개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은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역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쿠보 타케우사와 미켈 오야르사발이 핵심인데요. 쿠보는 빠른 돌파와 창의적인 패스 능력을 갖추고 있어 맨유의 측면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고 오야르사발은 결정력 있는 마무리 능력을 갖춘 선수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4-1-4-1 포메이션을 활용해 중원을 단단히 하고 빠른 전환 플레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르네체아와 멘데스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며 중원에 마르틴 수비맨디가 수비와 공격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수비에서는 아구에르드와 수벨디아가 중심을 잡으며 맨유의 공격을 차단할 것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FA컵에서 풀럼에게 패하며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는데요. 하지만 유로파리그에서는 무패를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유의 공격 핵심은 단연 브루노 페르난데스인데요. 그는 경기 조율 능력과 패스 능력이 뛰어나며 맨유의 공격 대부분이 페르난데스의 발끝에서 시작됩니다. 측면에서는 마즈라위가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하며 크로스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유는 3-4-2-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측면에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할 텐데요.
하지만 호일론과 지르크지의 최근 폼이 좋지 않아 득점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팀의 전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인데요. 특히 쿠보 타케우사와 바레네체아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은 뒤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거나 풀백과 연계하여 크로스를 올리는 패턴이 자주 등장합니다. 맨유의 수비진이 중원에서 압박을 제대로 가하지 못한다면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볼을 탈취한 후 빠르게 전방으로 전개하는 플레이를 선호하는데요. 특히 쿠보 타케우사는 빠른 스피드와 탈압박 능력을 활용해 상대의 수비를 흔들며 오야르사발이 최전방에서 뒷공간을 노리는 패턴이 자주 등장합니다. 맨유가 3백을 사용하게 되면서 측면 수비가 얕아질 경우 이들의 역습이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맨유는 중앙에서 압박을 시도하며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려 할 것인데요. 하지만 맨유의 최대 고민은 중원에서 볼을 전진시킬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후방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지만 상대의 압박이 강할 경우 빌드업이 끊길 위험도 있는데요. 특히 레알 소시에다드는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하는 팀이므로 브루노의 탈압박 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맨유는 크로스 공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텐데요. 특히 마즈라위는 오버래핑을 자주 시도하며 공격에 가담하는 성향이 강한 선수입니다. 또한 가르나초는 1대1 돌파 능력이 뛰어나므로 레알 소시에다드의 측면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레알 소시에다드가 4백을 유지하며 측면을 단단히 막을 경우 맨유는 중앙으로 볼을 투입하는 방법을 더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맨유의 또 다른 강점은 세트피스에서의 제공권 우위인데요. 린델로프와 더리어트는 공중볼에서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며 레알 소시에다드의 수비진이 제공권에서 다수 열세이기 때문에 맨유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프리킥과 코너킥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정확한 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레알 소시에다드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데요. 특히 수비 맨디가 중원을 조율하면서 상대의 패스 루트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맨유의 중원이 부상으로 약화된 상황에서 레알 소시에다드가 미드필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유는 3백을 활용하며 후방 빌드업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레알 소시에다드의 압박이 강할 경우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린델로프와 더리어트는 패스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빌드업으로 인해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맨유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홈에서 엄청 강한 모습을 보이며 맨유는 유로파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맨유의 부상자 문제가 많고 원정 경기에서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근소한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 레알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고배당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단체 카카오톡방 입장 시 햄버거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 증정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AS 로마와 아틀레틱 빌바오의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로마는 현재 홈에서 11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빌바오는 최근 원정 4경기에서 승리가 없는데요. 과연 이번 맞대결에서 어떤 전술과 전략이 승부를 가를까요? 지금부터 양팀의 핵심 전력 분석과 경기 예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결장 선수들인데요. 먼저 AS 로마는 레안드로 파레데스가 징계로 결장하게 됩니다. 다만 브리안 크리스탄테가 복귀하며 중원에서 파레데스의 빈자리를 메울 예정인데요. 한편 아틀레틱 빌바오는 알바로 잘로가 결장하며 팀의 핵심 플레이어 메이커인 오이안 산셋이 출전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산셋이 출전하지 못한다면 알렉스 베렌게르가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AS 로마는 최근 공식 경기에서 6경기 연속 무패,
그리고 홈 경기에서 11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는 3-4-2-1 포메이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디발라와 펠레그리니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며 최전방에서는 쇼무드로도프가 공격을 이끌 전망입니다. 특히 디발라는 창의적인 플레이와 날카로운 슈팅이 강점이며 펠레그리니는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요. 수비에서는 만치니와 은디카가 중심을 잡으며 강한 압박과 제공권을 활용해 빌바오의 공격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빌바오는 최근 공식 경기에서 6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지만 직전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패배하며 상승세가 한풀 꺾였는데요. 특히 최근 원정 4경기에서 승리가 없다는 점은 빌바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빌바오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윌리엄스 형제가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시도할 것입니다. 특히 니코 윌리엄스는 빠른 스피드와 개인기로 로마의 측면을 흔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오이안 산셋의 출전 여부가 빌바오의 공격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의 공백이 생긴다면 공격 전개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을 빌바오입니다. 자, 그럼 양팀의 전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로마는 중원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을 조율하는 경기 운영을 선호합니다. 특히 펠레그리니와 디발라가 중심이 되어 패스를 통해 공간을 창출하는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양 측면의 활용도입니다. 로마의 안젤리뇨와 젤릭이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시도하며 측면에서 한 찬스를 만들 것입니다. 특히 안젤리뇨는 크로스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진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핵심 포인트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 빌바오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을 내어주는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공을 탈취한 후 빠르게 전환하는 역습 전술이 주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것은 윌리엄스 형제인데요. 특히 니코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로마의 수비 라인을 흔들 계획이며 이냐키 윌리엄스는 최전방에서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고 침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가 공격적으로 나서게 될 경우 빌바오가 빠른 역습을 통해서 한방 노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중원에서의 주도권 싸움도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로마의 크리스탄테는 피지컬과 수비력이 강한 선수로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빌바오의 가레레타는 정확한 패스와 공수전환 능력이 뛰어나 중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빌바오는 공격 상황에서 가레레타를 활용해 패스를 전개하려 할 것이며 로마는 이러한 플레이를 차단하기 위해 크리스탄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세트피스는 로마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로마는 만치니, 은디카, 크리스탄테 등 제공권이 강한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펠레그리니의 정교한 킥이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반면 빌바오는 조직적인 수비를 통해 세트피스를 차단하려 할 것인데요. 특히 비비안과 파레데스가 중심이 되어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를 담당할 것입니다. 빌바오가 세트피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느냐에 따라 로마가 득점 기회를 가져갈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양팀 모두 득점력을 책임질 해결사가 필요한데요. 로마에서는 디발라가 공격의 중심이 될 예정이며 그의 왼발 슈팅과 창의적인 패스가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프리킥 기회도 놓쳐서는 안되는 포인트인데요. 빌바오에서는 구루제타가 최전방에서 마무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며 그의 포지셔닝과 순간적인 결정력이 빌바오의 득점 가능성을 좌우할 것입니다. 결국 디발라가 얼마나 날카로운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빌바오가 그를 어떻게 견제할지가 경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로마는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빌바오는 원정에서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오이안 산셋의 결장이 빌바오의 공격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벤은 로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3월 7일에 펼쳐지는 유로파리그 중요 3경기를 리뷰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